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오늘 새벽 나왔고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장관은 귀가했는데요. 법원의 영장 기각의 사유를 설명하는 그 행간에 많은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승현님. 네네. 구속영장 기각 속보가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네네. 자작 넘겨서 나왔는데 조 전 장관은 그때까지 이제 동부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도 되게 어색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발부 안 될지를 모르고 원래는 발부 안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왜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네네. 그런데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 모습도 저는 되게 좀 어색한 모습인데 어제 이제 그 조국 전 장관께서 들어가시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지금 122일이다. 가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말 제대로 된 법리에 맞추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희망한다라고 나왔는데 결국 이제 어제 1시 정도에 나와 있는 그 법원의 영장에서는 첫 번째 도망할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 그다음에 주거가 일정하다. 세 가지 요건을 정확하게 말을 하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네. 보통은 짤막하게 한두 줄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외에도 좀 길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판사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결정문에 적어놨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지만, 그러니까 그동안의 수사 진행 경과를 비춰봤을 때 지금 비록 부인은 하고 있지만 이게 이미 수사가 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범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사유한을 꼽았고 두 번째로 이제 도망할 우려가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판결문의 내용의 일부를 딴 것인지 죄를 지었다는 건지 안 지었다는 건지 좀 혼돈스러울 정도로까지 뭐 법치주의가 후퇴했다라는 정도로 굉장히 상당히 심각하게 범죄가 있다라고 발생을 한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도 나중에 뒷부분에서는 근데 범행 당시에 지금 유재수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또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이런 것을 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범죄가 중대하지 않다. 그러니까 범행 당시라는 표현이 또 들어가 있는 것도 지금 영장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를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표현이 좀 이게 왜 이 영장 기각 결정서에 이런 표현이 들어갔지? 심지어 또 이제 일부 약간 혼선을 또 빚기도 했던 게 이 기각 사유를 언론에 기자들을 향해서 보낸 내용하고 또 검찰에 보낸 내용이 조금 달랐어요. 다르면서 그게 죄질이 나쁘다라는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언론에 보낸 거에는 그게 들어가 있는 바람에 많은 언론들에서 그걸 뉴스로 쓰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이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요. 범죄가 성립됐다는 걸 전제로 쓸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판결문 선고할 때 유무죄 판단이 안 나온 상황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읽기 어려운 일인데 이게 영장 전담 판사의 표현인지 아니면은 공보 판사의 표현인지 이게 부분이 좀 명확치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명확치는 않습니다만은 어느 쪽에서 했던지 간에 법원에서 나와서는 안 될 표현들을 쓴 거죠.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뭐 흔히 나오는 표현입니다. 영장이 기각될 때 도주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오늘 이번에도 이 표현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좀 짚어주시면. 이건 당연히 이제 형사소송법 7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그다음에 범죄 사실의 소명은 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요건이고 그럼 발부된 영장이 기각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영장을 기각하는 건데 이제 법원에서는 세 가지를 다를 부정하면서 당연히 주거는 일정하겠죠. 그거야 뭐 당연히 일정한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증거가 인멸될 필요가 있겠느냐, 증거 인멸되지 않는다.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 뭐 그러니까 이런 뭐 충분히 얘기겠군요. 지금까지 다 봤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실 이게 이제 도망할 우려가 있는 데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배우자 일방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유죄소와 관련된 기본적인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되었고 그 부분에 일정 부분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할 수 없어 결국 도망은 우려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범죄의 중대성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소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제 재판에서 유죄냐 무죄냐를 정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의심의 여지 없을 만큼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거고 소명의 정도는 그보다는 조금 덜 정도가 약한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한번
죄를 지었다 의심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할 정도는 된다는 검찰이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겼고 재판에 한번 따져보자 정도. 재판을 따져볼 정도로까지 충분히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장도의 단계 약간 좀 의심이 강하게 든다. 죄를 지은 걸로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대성 여부는 실제 이게 만약에 유죄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처벌의 정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뭐 이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정도의 어떤 판단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또 이번 영장 기각을 하면서는 중대성이 있어 보이진 않기 때문에 또 영장을 기각한다라는 기각사유안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도 되나요? 만약에 이제 재판에 가가지고 유죄 판결이 났는데 그래서 이거 벌금 정도예요라고 하면 그 정도로 구속하지는 않잖아. 그렇죠. 이런 얘기인가요? 처벌이 중한 범죄는 아니다 이런 얘기. 어느 정도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구속을 할 만큼 중대한 사유다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부분에는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라는 식의 또 표현을 쓰고 맞아요. 있단 이건 말이에요. 검찰의 영장에 표현돼 있는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라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위반했다라는 정도라면 고개를 끄덕이겠지만 후퇴시킬 정도의 범죄면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이 쉬운데 뒤에는 또 중대성이 있지는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문을 보면서 제가 되게 좀 당황스러웠던 게 이건 그냥 정말 개인적이고 정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판사 두 분이 적으셨나? 영장을? 이게 앞뒤 수미일관하지가 전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범죄가 소명되었고 일정 부분 조국 장관이 범죄 사실의 어떤 경위와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면 규범적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그러고 사실 도망한 우려에서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뭐 법치주의를 후퇴시켜 그 앞에 권력을 남용하여 감찰을 중단해서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우리 국가의 사법 정의를 무너뜨렸다는 형식으로 적으면서 마지막 뒷부분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앞에 적은 앞에 판사는 표현은 굉장히 중대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주무시고 난 다음에 다시 적으셨나? 뭐 이거는 정말 저 개인적인 소박한 생각이 혹시 뭐 권 판사님에 대한 그 비난의 의주는 전혀 없는데 의아하다라는 굉장히 좀 의아한 판결입니다. 배우자 구속도 고려했다. 또 피의자의 진술 태도 내용도 고려했다. 기각의 사유에 포함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뭐 당연히 이제 배우자의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거는 뭐 동일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별개 사건에도 적용하겠다. 이거는 뭐 법원이 갖고 있는 정무적 판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저희 평론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건 당연히 판사님이 고려할 수 있는 부분. 하나의 관례 정도로 돼 있는 뭐 거죠. 당연히 했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법정에서 이제 저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야기하는 게 단순히 범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을 했을 때 정무적 판단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을 하고 그 정무적 판단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작정 아마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건데 분명히 일부 사실에 대해서라고 분명히 영장 전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론할 부분은 반론했고 반론하지 않을 부분은 반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언론에서는 뭐 검찰이 재영장을 청구한다는데 제가 봤을 땐 재영장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영장 기각할 때 범죄 사실에 다툼이 있다 이러면 영장 기각하고 난 다음에 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 도망할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사정 변경이 생기지 않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사건과 병합하지 않는 이상 지금 이 사건으로서는 이대로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이세요? 뭐 이제 한 가지 이제 아까 배우자 부분은 사실 뭐 문평에서 굳이 얘기할 것까지는 없다고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이례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관례 우리가 불문율로 같은 범죄 같은 경우에 있어서 배우자가 구속돼 있을 경우는 같이는 구속 안 시키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뭐 예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각사유에 또 적는 경우는 또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으로 이런 설명을 할 수는 있어도. 네, 그런 설명을 할 수는 있어도 기각사유로까지 적을 경우는 왜냐하면 이거는 뭐냐면 죄는 지었지만 사정이 딱하니까 봐줄게 이런 것처럼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판결문이 아닌데 마치 판결문을 연상시키는 구도를 자꾸만 보였다.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이 얘기도 좀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뉘앙스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범행 당시에 유재수 부시장에 대해서 비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어쨌든 인사처리를 하도록 해서 또 그 사직이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이익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한 건 아니다라고 보면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게 혐의 사실이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인지 왜냐하면 내용을
그렇습니까? 유재수 당시 부시장이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 내용의 인식이 없었다라면 그 명확한 지금 양지열 변호사가 지금 헛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직권남용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을 명확하게 모르고 있으면 왜 직권남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개인적 이익이라는 부분도 이런 겁니다. 직권남용이라는 걸 판단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결국 어떤 걸 결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권한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남용을 했다라고 판단하냐면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다거나 뭐 정권의 눈치를 봤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영장에는 굳이 들어갈 사유가 아니기도 할 뿐더러 그런 것들도 없는데 그럼 왜 범죄를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상당히 배치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승 의원님께서는 재청구 가능성이 좀 낮게 보셨는데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하니까 근데 중대성 인정 안 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보강 수사를 하면 중대성을 좀 키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재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재청구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이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뇌물죄가 지금 5천만 원인데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다라면 보강을 해서 재청구할 수 있겠지만 이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딱 사실관계가 검찰에서 주장하는 사실이 딱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미 판사가 혐의 소명됐지만 난 기각한다라고 했으면 더 청구할 실익이 없죠. 법조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70조에 보면 아까 제가 세 가지 사유를 말씀드렸잖아요. 뭐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 이거를 판단하는 규범적 요소로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재범의 위험성이라든가 주요 참고인 등의 위해의 우려를 고려하는 거니까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건 도망할 우려에 대한 규범적 판단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의 중대성이 없기 때문에 도망할 우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는 거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을 아무리 크게 본다 할지라도 판사가 규범적으로 내가 지금 도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재영장 청구를 하느냐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어거지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가장 좀 이렇게 걱정되는 것은 사건을 모을까 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사건을 모아서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로 안 되니까 지금 공공수사 2부에 있는 사건이라든가 특수 2부에 있는 사건 사실 지금 이게 동부지검에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동부지검에서 지금 넘겨주지 않아서 중앙으로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중앙으로 넘겨지게 되면 세 개의 사건이 병합해서 같은 사건을 하나로 만들어서 영장을 청구하면 그 영장은 조금 파괴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도 지금 신병을 확보를 못했으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에 구속을 시켰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조사하기가 좀 더 검찰 입장에서는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타격은 받겠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의 한 수인 판결이 사실상 그냥 단순히 범죄의 소명이 없다, 범죄 소명에 다툼이 있다 이러면 추동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그 범죄 소명과 관련된 그리고 그와 유사하게 사실 이게 저희들 정치 패널이 아니기 때문에 워딩을 하나를 잡아서 말을 할 수 없지만 정치 패널의 입장에서 보면 앞에 이 조국 전 장관이 얼마만큼 나쁜 일을 했느냐는 것은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아까 뭐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그다음에 사회의 정의를 흔들고 이런 공유를 하고 또 뒤에 만약에 진보 쪽에서는 아니 범죄의 중대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사건에 무슨 영장을 청구하니 이렇게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범죄 소명이 되었기 때문에 소명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아마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지금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소명이 되었으니 앞으로 나머지 사건까지 같이 합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뭐 밀어붙이겠다 이런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이 법원의 지금 판단이 그날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날 밖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쪽에서는 조국 구속을 외쳤고 한쪽에서는 기각을 외쳤단 말이죠. 정치권에서도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결론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짐작하시겠지만 이 검찰권 이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결국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이 막았다라는 것이고요. 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이게 권력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막았던 부분이 있는데 직권을 남용했던 부분이었는데 결국 구속 수사를 했어야만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도 범죄 실체를 다 밝혀낼 수 있다. 특히 야권에서는 공격하고 있는 게 이게 조국 당시 민정수사 한 사람의 일로 이렇게 벌어진 일이 아닐 것이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구속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확대가 좀 어렵다. 확대가 어렵다는 측면을 부각시키는 거 있고 청와대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뭐 중립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왔었고 이게 지금 민정수석으로서 해야 할 일을 직권 내에서 했다, 정당한 절차였다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다라는 것을 역시 법원에서 이번 기각 결정으로 나왔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자녀 입시 비리 문제 있고요. 지금 또 몽동학원이라든지 사모펀드 얘기들 계속해서 수사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수사에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좀 기소를 할 만한 것들을 못 찾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의 수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 좀 큰 그림을 좀 얘기해 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내에 일단 저 가족과 관련된 수사 부분에서는 재판에 넘기는 쪽으로 정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4개월이 넘었습니다. 네, 이거는 122일이라고 안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네. 이제 송병기 울산 부시장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또 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선거법 위반 사건에 또 조국 전 장관이 또 피의자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내에는 그쪽으로 또 중심이 옮겨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슈로